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택시에서 마스크 쓰고 5분 있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형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도 완화돼도 걱정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9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종사자와 가족 등 어제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랑구 창업복합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중랑구와 SH가 업무 협약을 맺고 2025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남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강북의 공공기관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연내 추진됩니다. 금천구 독산 이동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5년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입니다. 9일째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병원과 물류창고 등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감염사를 짚어보죠.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송파 물류창고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죠.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제까지 17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활병원 7층 병동 종사자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추가 감염이 이어진 건데요. 같은 건물 내 간호사와 간병인 등 6명이 확진됐고 또 재활병원 앞 건물에서 근무 중인 영양팀 관계자 10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확진자는 어제까지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다행히 어제까지 종로구청 공원관리 근로자 관련 추가 확진 소식은 없습니다. 앞서 종로구청에서는 공원관리 근로자 1명이 지난 8일 확진된 뒤 하루 새 추가로 7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까지 예정된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에 재연장을 두고 정부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단계를 유지할지 중단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현재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앞으로의 확산 추이를 더 살펴보고 이번 주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0시 기준 이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7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9일째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은 161명, 해외 발생은 15명입니다. 서울에서 61명, 경기에서 47명, 인천에서 8명 등 이 수도권에서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영세 점포의 타격이 큽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 이상 떨어져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원구 상계역 먹자 골목.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빈 테이블만 보입니다. 7시 반 되면 술 못 받아요. 해서 준비 나가는 것도 한 10분, 10분 걸려버리는데 4, 50분만 이거 먹겠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업주는 직원들에게 한 달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한숨 짓습니다. 한 번에 직원들 못 보내잖아요. 지금은 한 달 서로 해서 쉬었다고 한 달 쉬다 하고 그걸 한다 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업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임대료. 매출이 70% 이상 뚝 떨어져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520만 원 임대료가 어제 52만 원, 16만 원, 한 세트 나갔겠네. 전통시장 상황도 마찬가지.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19 폭탄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식격탄이 왜 여기 있어? 한 40명 나왔잖아. 양성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이거 나타나는 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상인들의 공통된 하소연. IMF보다 더 어렵죠. IMF는 될 게 아니에요. IMF는 마스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 관계가 되잖아. 관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삼성도 콘서트대로 떨어지려고 하잖아.
지난달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49.2를 기록했습니다.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무너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재적소식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중랑구에 창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주택이 혼합된 형태인데요. 창업 복합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랑구와 SH공사가 관련 협약을 진행했고 조감도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창업 복합시설 건설과 관련해 중랑구와 SH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랑구가 부지 및 창업지원센터 건립비를 부담하고 SH공사는 사업 시행과 창업지원주택 건설을 맡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창업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본격화될 예정. 지난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의 이치 그리고 기업의 이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의 창출을 포함한 이런 경제 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중랑구의 염원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밝혀나갈 방향인데요. 중랑의 미래의 경제 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 큰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다. 창업 공간과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의 조감도도 공개됐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연면적 18,000여 제곱미터 규모, 1층부터 3층까지는 입주 공간과 창업 플랫폼 중심의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4층부터는 114호 규모의 창업지원주택이 들어섭니다.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1인 창업인은 물론 신혼부부 창업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다양화됩니다. 구는 이미 신내동 195번지 일대 부지 매입도 해둔 상태로 곧바로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 센터가 들어서면 창업 지원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내 IC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중랑창업지원센터 주변에서 조성 중인 지식산업 1센터, 2센터, 양원지구 패션산업 고도화단지, SH 본사 이전 등과 연계하여 창업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 동북부의 창업 허브가 될 중랑창업 복합시설은 오는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금천구 독산 이동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구는 앞으로 5년간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공급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50년 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금천구 독산 이동 일대입니다. 이 일대 10만 3천 제곱미터가 올해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주거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주변에 대규모 개발 지역이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큰 지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천구는 앞으로 5년간 서울시로부터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해당 지역의 골목길 정비와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달 안으로 사업비 일부를 교부받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골목길이 협소하고 불법 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주차 개선, 주민공동 이용 시설 조성에 한 4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대상지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수리 코디네이터를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코디네이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집수리 전문가를 파견해 노후주택을 신중축하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주민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금천구 독산 이동 일대를 비롯한 신규 대상지 5곳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국토부가 GTX C노선 10개 정차역 외에 왕십리역 등의 추가 신설은 없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왕십리역을 비롯해 추가 정차역 신설은 없다. 국토부가 왕십리역을 포함해 추가 신설은 없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차가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TX C 노선이 이왕에 가면서 허브지역인 이 왕십리역을 배제하고 간 이유가 뭔지. 하지만 확인 결과 국토부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1월에 예정된 기본계획 발표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 특히 추가역 신설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 또는 반박 보도도 계획 중이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는 왕십리역의 GTX C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23만 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만약 기본계획에 왕십리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간 투자 방식으로라도 왕십리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왕십리역이라고 명시가 안 될지라도 민자에서 뭐 어떤 역을 갖다 이제 그 어디 신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지를 두거든요. 그 여지를 우리가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현재 왕십리역을 비롯해 의왕역과 인덕원역 등이 추가 신설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얼마 전 부가현 과선교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두고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이달 중으로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과선교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부 주민들이 과선교 대신 1회 2구역 단지 내 통행로를 지름길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결국 부가현 1회 2구역 입주민들은 단지 내 무분별한 통행이 계속되자 통행로를 막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유지 통행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과선교를 대신할 아이들의 통학로가 막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학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죠. 이렇게 지금 과선교가 완공이 안 되니까 위로 두산 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수년째 답보 상태인 부가현 과선교 건설을 두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가 이달 중으로 착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4월 착공을 예정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철도 과선교 시점부에 옹벽 시점부 옹벽에 균열이 좀 있었습니다. 균열이 있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H빔의 그 시공을 그렇게 하기 해서 조금 늦어진 거거든요. 부가현 과선교는 내년 11월 완공 목표입니다. 부가현 1구역의 순환도로 역할을 할 3차선의 도로교와 보행이 가능한 녹지교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올해 초 문석진 구청장이 밝혔듯이 조합이 예치해놓은 113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할 방침입니다. 한편 학생들의 통학로로 쓰일 과선교가 완공되지 않아 빚어진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상 개방형 아파트로 계획된 만큼 아파트를 통과한 통행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거는 좀 도리는 아니고요. 전부 다 그걸 개방을 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부가현 과선교 공사는 지상부에서 다리를 만들어 경의선 철도 위 부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리 부분을 만드는 공사는 1회 1구역 옆으로 확보된 추계예술대학교 대토 부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변호사와 건축가, 지역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코로나19 시대 원격 수업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인물도서관이라는 멘토링 플랫폼을 통해서입니다. 인물도서관이 뭔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선과 원이 만나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인물도서관에 참여한 한 지역 주민의 온라인 교육 강의 모습입니다.
친구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더하면 패턴 힐링 아트의 작품들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답니다. 인물도서관은 변호사와 건축가, 지역 예술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인물도서관에 참여한 300여 명의 멘토는 인물도서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펼칩니다. 대상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으로 미니어처 만들기와 캘리그래피, 직업 탐구 등 주제도 다양합니다. 강연은 주로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열립니다. 사회 저명 인사나 전문가, 그리고 관내 지역의 마을 인재분들, 그리고 기업 CSR 등 이렇게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이제 인물도서로 모셔가지고 그들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인물도서의 활약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활발했던 지난 1학기 학교 현장에서 돋보였습니다. 이런 그림. 원격 수업용으로 제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송파 지역 9개 초등학교에서 실제 수업 자료로 활용된 겁니다. 인물도서관에서 제작한 교육 콘텐츠는 40편, 수업을 받은 학생은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업도 하고 또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그것도 그 학생들한테 또 진로와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서 보람찼고 되게 좋았고요. 인물도서관에선 2학기를 맞아 중학교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직업탐구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올해 안에 인물도서 열람과 인물도서별 교육 신청이 가능한 종합 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9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익명의 독지가가 25개 가정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익명의 독지가가 서대문구에 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것.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익명의 독지가는 1년간 매달 64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밝힌 상태. 서대문구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모두 25개 가정에 후원금을 나누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 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입니다. 한편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57개 가정과 후원자를 결혼시켰고 총 후원 금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결연 가정에 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각 가정에 전문 사례관리사를 파견해 결연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 수혜자는 학교나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한 가정을 구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많은 비와 태풍을 몰고 왔던 지난 여름에 이어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태풍이 올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태풍 발생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매주 기온은 1, 2도가량 떨어지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거리는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제법 강한 바람이 남았지만 의정부 백석천을 달리는 자전거 매니아서부터 하천 물고기를 구경 나온 아이들도 답답했던 코로나는 잊고 선선한 날씨를 즐깁니다. 약간 우울했던 기분도 이 선샤인을 받으니까 너무 그냥 기분 좋고 오늘 하루에도 좀 기분 좋게 보는 몇 시간이라도. 가을이 돼가지고 하늘도 너무 높으네요. 요즘은 이제 어디 모여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잠깐.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아예 나오질 못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왜 마음도 조금 상쾌하잖아요. 하지만 쾌청한 날씨도 잠시 금주엔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 예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어 9월 셋째 주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주평균 최고 21.3도씨로 예상됩니다. 넷째 주는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주평균 최고 19.6도씨에 이르겠습니다. 추석을 즈음해선 고기압의 영향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평년과 비슷한 최고 18도씨로 낮아지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며 최고 기온 17도씨로 예상됩니다. 매주 1, 2도 정도의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셈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순부터 중국에서 다가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은 일사로 인해서 낮더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정도로 예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다소 기온이 낮게 나타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아직 태풍 발생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음 태풍은 다소 시일을 두고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미연입니다. 강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강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으로 기존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 공공기여금의 80%를 차지해온 강남의 기부 체납금을 타 자치구 공공기반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해집니다.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20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기에 받아도 한숨이 나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는 있지만 눈물을 멈추게 하는 건 혼자 할 수 없다는 오래전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나는 금요일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